여당 내부에서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분위기 하나가 있는데요. 낙검수 출신인 방송인 김용민 씨가 며칠 전에 SNS 활동이 저조한 여당 의원 밑에서부터 80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압박한 이후의 움직임 얘기입니다. 최 교수님. 글쎄요. 원래 SNS를 열심히 하셨던 여당 인사들은 열심히 하고 하위에 SNS 활동이 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요즘 이재명 산명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김용민 씨가 그냥 저거 안 적고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.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적으셔가지고 저렇게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고요. 예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뭐 국회 도서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대출이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알리고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. 뭐 얘기하다 보면 스토리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책을 빌려간 것 같아요. 이재명 후보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혹시나 본인이나 질문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전에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거나 잘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이재명을 알아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본인의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그걸 공부해서 그 내용 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. 당연한 거니까 저는 그런 운동 자체는 되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. 근데 저 반면에 또 여당 내부에서 우려가 있는 게 최근에 한준호 의원이 출산 유무로 두 후보의 부인을 비교한 것과 혹은 송영길 대표마저도 돌잔치 N화 표현을 써서 나중에 사과까지 했거든요. 글쎄요, 이런 SNS 홍보가 나중에 과한 게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좀 내부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뭐 SNS라는 것이 사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예. 잘 쓰면 좋은 무기가 되지만 잘못 썼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또 발목을 잡는 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다만 예.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지역 변방에서 정치를 해오면서 중앙 여의도에는 조직도 없고 이렇게 기득권 세력 뭐 주류가 아니었던 건 확실하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의원들이 여의도 정치를 하시는 의원들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, 다시 알고 내가 알아야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. 뭐 과도하게 뭐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 적절한 무기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해 죽겠는데 이재명 후보 자서전 읽으면서 공부해야 됩니까?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서 SNS를 활용해야지 이재명 후보 자서전 읽고 공부하는 모습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아직 국민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 소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 민주당 얘기였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조연 때문에 보는 드라마도 많아요. 입당 때처럼 이준석 패싱하니까 2030이 바로 떠나잖아요.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신 분 같은데요. 또 볼까요? 김종인 씨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될 만한 후보를 밀었기 때문이다. 박근혜,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또 보겠습니다. 토끼들은 다 도망가고 늑대들 뿐이다. 예,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예. 가장 한면 곱하기 4인 식구 400만 명이 세금 폭탄의 피해자다. 종부세를 이렇게 비판하셨고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종부세 아까우면 집 팔고 저가 아파트에 살아라. 종부세 관련 역시 여론 팽팽합니다.